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능라도 5일 경기장에 한밤중 열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듯한 아침입니다. 남북 정상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 시민이 운집한 5일 경기장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북한에서 로켓과 핵실험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 앞에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연내 서울 답방이 예정돼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입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 눈앞에 놓인 커다란 숙제가 됐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김주환 정치외교 안보 전문 기자로부터 3차 정상회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 군사회담 디테일을 꿰뚫고 있는 분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비핵화 합의 내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뉴욕 시민자매센터의 김동석 이사로부터 미국 측 입장 정리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슈 다뤄보도록 하죠. 9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세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북 정상이요. 예정대로라면은 비행 시간을 따졌을 때 6시 40분에 평양에서 백두산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7시 20분쯤에 평양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으로 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다소 좀 늦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6조 1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외교 안보기자의 김주환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백두산으로 출발한다는 이야기가 당초 6시 40분에서 약간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거 보면은 6시 39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백환 영빈관을 출발해서 아마 이동거리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늦어진 것 같고 뭐 다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뭐 평양 날씨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네네. 부산이나 대구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건가요? 네. 날씨는 뭐 우리 지금 한반도의 남쪽은 약간 흐리거나 약간의 비가 오거나 뭐 이러는데 저 북쪽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보다리 4.27 판문점 선언 나왔을 때 아주 근사한 이미지를 지구촌에 좀 전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백두산을 두 정상이 함께 간다면 굉장히 좀 근사한 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 이상의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된 지 70년 살지만 우리의 그 애국가라든가 백두산이라는 단어가 네네. 우리 한민족이 갖는 어떤 근원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단된 국가의 양 정상이 같이 맞잡는다. 손을 맞잡고 백두산 천지에 오른다라는 것 자체에 전달하는 대외 메시지는 네네. 도보다리 이상의 훨씬 한 1000배 이상의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뭐 민족의 일종의 그 영산이라고 하고 그 한반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두산을 남북의 두 정상이 함께 오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커다란 의미를 좀 네.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귀환할 때는 백두산에서 곧바로 서울로 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서울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제 발표 때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지 아니면 평양쯤 상공에서 서해로 다시 디귿자 형식으로 해서 네.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추후 저도 고민해보니까 그런 게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적기가 디귿자를 해갖고 서해 상공을 날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참 이례적인 데다가 네. 오늘의 이 상황은 우리 국적기가 북한의 영공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북한 그렇습니다. 안에서 북한으로. 예. 그리고 올 경우에 지금 김 기자 얘기하신 대로 서해를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서 올 것인지 곧바로 올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입장 표명이 가장 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가 이걸 지금 육성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 내용이 보면요. 그 한반도 관련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들어보죠. 예.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추억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결여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두 정상의 발언 내용을 이제 직접 들어보셔야 보면은 그 북한에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공동 선언문에서 비핵화의 의지가 어떻게 담길 것인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본인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밝힌 겁니다. 육성으로. 그렇죠. 그전에는 항상 대리인, 우리 뭐 정우영 특사라든가 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저 말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네네. 어제 보면은 전 세계에 그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죠. 물론 네네.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 않습니까?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반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네. 이걸 어휘 확대하면 뭐 굉장히 복잡해지는 구도로 가지만 일단은 본인의 입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앞에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보면 미국 측의 상응 조치라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공을 다시 미국에다 넘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에 핑퐁 게임을 했을 때 왔다 갔다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3차 정상회담 전에는 공이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넘어갈 것이다. 다시 넘긴 거죠.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고 동창리 핵 미사일 발사대도 없애고 거기에 그 참관까지 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네네. 미국은 우리고 영변 핵시설물도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는 네네. 전자에 다시 넘겼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발언은 트위터를 통해서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네.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각으로 오늘 한 낮쯤 되면 미국 정부의 반응이 국무부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백악관 반응이 공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죠. 어제 그 하태경 의원은 전화 연결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이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2차 정상회담이 사실 120분간의 양 정상의 독대인데 우리가 4월 27일 날 이른바 도보다리 때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속내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증이었는데 네네. 동창리 풍계리 핵실험장 없애겠다라는 말이 나중에 전에 나왔죠. 전에 그 6.12 정상회담 때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부 소개가 됐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 공은 역시 비핵화에 실제 해야 될 역할들은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긴다라고 하면은 실제 어제 두 정상이 한 내용 중에 리스트 작성이라든가 어떠한 걸 검증하겠다. 예. 나아가서 다시 검증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이 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다시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은 네네. 이러이러한 얘기를 밝혔다라고 또 그 즈음에 가서 그렇겠죠. 소개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일정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북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이 잘 된다면은 남, 북, 미, 추가로 중국이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자 또는 3자가 모여서 서울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 좀 더 구체화된다.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과거 네네. 월드컵 때 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윤영찬 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어제 군사 분야 합의 부분을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이런 네네.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대로 된다라면은 더더욱 좋은 일들이 예. 벌어지는 것이죠. 자, 군사 분야 합의 관련된 지금 김주환 기자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 공동선언문에 보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교류협력 부분. 네. 자, 요거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교류협력 부분 당장 올해 한 해 동해 서해선 철도 착공을 한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어떤 환경 분야, 산림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안 받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 일단은 삼지연공항에 문재인 대통령 뇌가 그리고 수행단이 오늘 백두산이 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광 분야 네네. 나아가서는 14선언에도 나왔습니다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을 다시 열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죠. 알겠습니다. 김주환 기자로부터 공동선언문에 대한 얘기 좀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주환 정치외교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결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사적 긴장 관계 관련된 합의가 어떻게 나왔을까? 또 나온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십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공동선언 과정 지켜보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방송 진행 중에 군사 분야 합의가 네네. 가장 두드러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거는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이 정도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면은 이건 거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네네.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드디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3자 종전선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평화협정의 서문을 다 써버린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네네. 예,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단연코 종전선언으로 한 걸음 더 갔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협력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합의는 과거 남북 관계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예. 네. 기본 합의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북 한간에 한라인 설치라든가 위기관리를 위한 많은 합의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합의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 단순히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적대 행위 자체를 중지하기 위한 네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또 방향을 담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합의로 적대 행위 자체가 다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과정, 프로세스를 천명하는 게 이번 합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이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남과 북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그 최종적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이번에 그 군사부대 합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측이 좀 너무 양보했다. 서해 그 NLL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쪽 해역으로부터의 해당되는 구간이 훨씬 더 넓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침 그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자, 이 문제는 우선 북한이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을 공식 표기로 인정했다는 것만 해도 혁명적입니다. 예. 우리가 4.27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북한이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해줬고 이번에도 이어서 그 북방한계선 NLL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 군사적인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됐다는 것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NLL이라는 N자만 나와도 일어서서 나가버리던 사람들이 북한인데 거기 얼마나 이게 그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냐. 그다음에 이 완충류 구역 설정에 관해 가지고 범위가 넓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는 저는 크게 전이 없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북 해역의 5개 섬에 대한 안전과 공동 어로만 보장한다면은 사실상 북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평화 수역에 지금의 분쟁 수역이 저희로서는 그 이상의 국가 이익이 없고 북한은 내륙과 인접한 굉장히 자기네 어떤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걸려있는 이익이 크거든요.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이 정도 합의면은 북한이 상당히 또 한 발 양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GP 시범 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요? 상징적으로 있는 조치라고 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비무장화에 대한 확실한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어떤 그 파격적인 남북한 그 군사관계 전환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선 이 GP 철수는 북한 쪽이 부담이 더 커요. 우리는 전방 GP가 아니라 후방의 GO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하는데 북한은 전방 G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GP를 철수한 그 다음에 그 대체할 수 있는 후방의 경계작전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측은 잘 돼 있는데 북한 측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GP가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고 그 후방에 있는 GOP에서 GOP의 환경이 우리보다 북한이 더 열악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GP를 많이 설치하고 이 DMZ 안으로 들어와서 작전을 하는 이런 개념의 군대가 철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큰 변화가 없어도 북한은 변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무언가 적대관계 전환에 의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이번에는 불과 11개입니다. 이게 최인접한 GP만 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어떤 시범적인 조치가 전선 전역으로 확대돼가지고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화되는 어떤 경로를 밟을 수 있다면 이런 면에서는 북한 측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비핵화 조치 관련해서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사찰 수용에 대한 공개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이번에 동창리 핵 발사장을 갖다가 네네. 전문가들 참관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초보적 단계의 핵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걸 사찰받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죠. 예. 그거는 아예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비공개로 처리를 한 것 같고. 네네. 지금은 가로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무언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사찰 검증, 네네. 이런 어떤 비핵화 경로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북한은 응답을 해야 되고, 네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 북한은 함부로 핵 리스트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공개했다가 미국 내에서 이거 뭔가 사실과 다르고 또 누락된 게 있다고 시비를 걸 경우에는 판이 다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이 북미 간에 어느 정도 더 신뢰 구축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리스트가 공개되고 사찰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네네. 무한 검증의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 때는 이거는 북한이 감당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북미 간에 네네. 협상의 여지로 남겨놓고 남북한 합의문에서는 빼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문 나온 곳 이변에 있는 일정 부분의 디테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한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수순으로 네네. 중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북미 간에는 네. 적어도 이번에 초보적인 사찰 조치 미사일 핵 폐기장에 대한 공개적 조치를 했으니까 이것과 종전선언을 등가 교환하고 네네.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 사찰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자. 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실무적인 협의보다는 정상회담을 우선시하자는 입장이에요. 하도 실무회담 많이 해도 다 안 되니까. 네네. 미국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니까 정상회담으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핵폐기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은 발사대, 시험장 폐쇄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했었던 것이다. 핵 리스트 제출의 핵심인데 그게 빠졌다. 그래서 속빈 강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고 내용이 빠졌다는 그 표현은 아예 논의를 안 했다는 표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이번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로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속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엔 뭔가 차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야당의 어떤 속단은 좀 경계해야 된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핵화 맞물려 있는 종전선언 관련해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네네. 지금, 그 여건에 문제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실질적인 핵 폐기의 첫 발이라도 떼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거고, 예. 북한은 핵 동결 조치를 많이 해줬으니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네. 이 부분은 기존 논리로는 종전선언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네네. 이번에 북한이 남북 합의문에 나온 핵 발사대 폐기하고 영변의 핵시설 폐기는 상당한 어떤 결단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요것을 과거의 핵은 아니지만 현재 핵을 폐기하는 첫 과정으로 이해하고 네네. 이것과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등가 교환은 된다. 네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과정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내야 될 난제 중의 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
잠시 조금 전에 그 백두산으로 그 저희 방북단 이제 그 삼지연 공항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요. 이게 네.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 내에 있는 영공을 지금 자유롭게 이제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의미를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 자체도 파격이지만. 네네. 이런 어떤 북한 내에서 활동이 주는 효과. 네네. 그것은 이제 비행기 관제라든지 경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전상의 까다로운 문제를 남북이 협력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적대 관계 또 국군 통수권자라는 어떤 지위를 생각했을 때 원래 불가능한 건데. 네네. 지금은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뤄내고, 남북한이 지금 단결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수준 높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네네. 그만큼 위험도 많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건 남북관계 새로운 기원이 아니냐. 나중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완성태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북한 국적기가 와가지고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한라산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개 이런 짧은 거리는 육로로 오겠지만, 네네. 육로로 오건 항공으로 오건 간에, 네네. 우리의 어떤 그 경호, 의전, 또 관제 등이 북한 측의 팀과 합동작전으로, 네네. 이것이 공동의 상황실 운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은, 사실은 군사 분야의 그 신뢰 구축 조치보다도 더 큰 신뢰 구축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한의 협력의 전형을 창출하는 거니까 네네. 그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무한한 네네. 어떤 그 협력의 가능성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뉴욕을 직접 연결해서요. 어제 나온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평양 공동선언 관련된 미국 측 현지의 분위기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네, 어제 그 평양 공동선언 나왔는데 그쪽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공동선언문 나왔을 시간이 미국은 18일 밤 11시였어요. 네네. 네, 11시에 나오자마자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평가해보고 보도하는 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네네. 이번에는 되게 주류 언론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조짐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전쟁 수준의 이 부딪힘을 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지는 아주 티피컬하게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선언문에 비핵화라는 부분이 미국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건 예상했던 건데, 뉴욕타임즈가 이제 많은 이 일반 시민사회 여론을 리드하고 있는데요. 그냥 거의 팩트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전달을 하면서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다 대고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걸 언급하면서 얘기한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그 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였던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뭔가 관계를 돌파를 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결단력 있는 대담한 한 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서 1시간 만에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한밤중 트위터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12시에 저 트위터를 했는데 그건 뭐 전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다 알려졌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대통령 기대가 여러분이 이제 미국의 영웅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올 것이다. 뭐 이런 걸 끝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 그 핵실험장 로켓 발사대를 폐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핵사찰을 허용하기로 했고, 뭐 원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사실과는 별로 관계없이 자기가 하려는 대로다가 쓰는 게 특징인데, 여하튼 이번에 그 트위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이러면서 이제 그 19일 여기 시간에 19일 날 나오는 신문들의 논평을 보면은 이제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낸 그 공동선언 중에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보면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북미 대화 갖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어디를 가느라고 회의를 탑승하기 전에 백악관 기자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긍정적이고 자기는 기자가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만날 거냐니까 우리 만날 거다. 마치 다른 메시지가 온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정오쯤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제 이게 종합적인 미국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동선언에 미국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명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이 이런 있었습니다. 그 추가 조치를 마치 미국의 상응 조치를 폼페이오 장관이 받는 것 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북이랑 계속해서 이거를 그 팔로우 해나가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구체적으로 이거를 전담하는 스티브 리건 그 특별 대표하고 북한의 대표랑 오스트리아 빈에서 빨리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자.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이 상응 조치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같은 미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강경하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이제 의회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이 관계를 개선하려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크고 작은 언론들이 있잖아요, 워싱턴에. 이런 데서는 이제 의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아주 그냥 주구나사나 강경한 입장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거에 있어서는 아주 네거티브한 의견들이 나온 거. 그런 거는 뭐 의뢰이 나온 거니까 뭐 대표적으로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상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간 자체가 이 북을 제재를 강화시키는 거에 역행하는 거다 이런 발언을 막 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런 발언, 그런 그 얘기들은 나오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평양 공동선언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그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데서 이게 어떻게 팔로우업 될 건가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그 의회 분위기 일단을 전해주셨는데요. 남북미 정상들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 실천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의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진전된 비핵화 상황으로 받아들일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아닌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금방 딱 어떤 그 대안이 없는데 사실 유엔에서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는 미국이 안보리
그 회의를 비상 소집해서 러시아 대표랑 이렇게 설전을 하면서 북의 제재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네. 미국 니키 헤일리 대사가 그랬는데요. 예. 이 사람이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가지려면 미국 의회가 먼저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미국 의회의 이 분위기 반전이라든지 북에 대한 이런 그 불신에 대한 벽을 좀 깨고 그러려면은 이번 중간 선거를 지나가야 역시 의회는 선출직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런 쪽에서 이런 세력들이 특히 한국이나 한국이들이 얼마나 의회에 대해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효과 있게 로비를 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건 11월 이후에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의회는 그렇게 풀어질 것 같이 전망됩니다. 이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요. 공동선언 2면에 담겨 있는 디테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본다라는 기대치가 미국에서는 있습니까? 네, 미국 여러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겉으로 이렇게, 지금 뉴욕타임스에 나온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듯이 예. 사실 구체적인 얘기들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결과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25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4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24일 정상들의 만남 이후에 27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선 북한을 대북 제재 관련해 가지고선 좀 옥죄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유엔의 외무장관 회의하는 건 사실 미국 외무장관, 국무장관이 주재를 거의 하게 되는데요. 네네. 오늘 폼페오 장관이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미 북의 이용호 외무장관을 뉴욕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다 돼 있고 네네. 세계 외무장관들 모임에 특별하게 내가 이미 초청했고 약속이 돼 있다. 예. 거기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 내용이 아마 금방 있을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좀 팔로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럼 한미 정상회담 갖고 그 다음에 안보리에서 장관급 안보리 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좀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기대되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가장 진전이 있는 자세였고 내용이었다라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북에서 미국과의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전하고 비교해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내 북한에 대한,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 비호감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사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많이 달라졌죠.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집어서 얘기되는 건 없는데 네네. 일반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TV 톡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네. 대개가 선대, 이를테면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예. 뭔가 북에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내놓고서 하려는 거는 크게 다르다, 이런 평가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다시 한번 나중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